법인 대표자 급여의 구체적인 책정 방법 제가 저희 사무실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꼭 저희 거래처 대표님들한테만 공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차피 지금 말씀하실 거 아닌가요? 세무사님, 제가 담당하고 있는 법인거래처 대표님께서 급여를 얼마로 책정하는 게 가장 좋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일단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스타트업의 경우 대표자와 대주주가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대표이사 또는 이사, 감사 같은 이런 임원의 보수는 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자가 대주주인 경우 주주총회 결의서를 만드신 후 자유롭게 설정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법인의 상황에 따라 원하는 급여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회사나 대표자가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법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표자 급여를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 법인의 상황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법인의 경우예요. 요즘은 법인을 설립하실 때 자본금을 아주 많이 갖고 시작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상법에 이 최소 자본금 규정이 있어서 5천만 원이 없으면은 법인 설립 자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규정이 사라져서 이론적으로는 이 100원짜리 법인도 설립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대표님들께서 법인 설립할 때 여쭤보시면은 기본적으로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을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좀 적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했다라고 가정하면 만약에 대표자가 월급을 월 200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으로 설정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법인 사업을 하면은 대표자의 급여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차료라던가 법인 유지 관리 비용들, 판매 관리 비용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최소한 100만 잡아도 대표자 급여하고 그 100만 합쳐도 월에 300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천만 원짜리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면 6개월만 지나도 자본금이 다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업하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 일정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급여를 가져가지 않는 경향이 좀 많이 있으세요. 무보수로 한다는 뜻이죠.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임원은 무보수로도 일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설립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법인 설립하고 임원이 있는데 사대보험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을 이제 걷어야 되잖아요. 회사에다 전화를 하거든요. 왜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냐. 이럴 때 무보수로 하고 있다고 하면요. 법인 같은 경우는 뭐든지 말로 해서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만드셔야 돼요. 이사회 결의서라든지 무보수 약정서 이런 것들을 서류를 만드셔서 지금 현재 대표자가 무보수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법인이 매출이 10억 정도 나오면 대표자 급여는 얼마가 적정할까요? 이 대표자의 급여는요. 매출액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거든요. 매출액이 높다고 급여를 너무 높게 책정하시면 그 급여의 결정이 오히려 대표님들께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매출액이 아니라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의 법인세율은 당기순이익에 따라 2억 원까지는 현재 9% 그리고 2억 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19%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법인세율에 따라서 적정한 대표자의 급여값을 찾아내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내년에는 이게 다시 예전처럼 2억 미만은 10%, 초과는 20%로 높아지지만 기준 자체는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에 따라서 대표자 급여를 설정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법인 대표자 급여의 구체적인 책정 방법 제가 저희 사무실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꼭 저희 거래처 대표님들한테만 공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차피 지금 말씀하실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제가 엑셀로 정리해본 대표자의 급여 시뮬레이션인데요. 대표님의 급여는 연봉과 그리고 세금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사대보험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려한 금액과 법인세율을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표를 보시면은 몇 군데다가 노란색으로 좀 색칠을 해놨는데요. 연봉이 2,800만 원, 즉 월급 233만 원까지는 사대보험을 포함한 총 부담 비율이 9.69%잖아요. 따라서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2억 이하라면 법인세율이 지방세를 포함하면 현재 9.9%니까 이 구간 중 어느 수준으로 대표자의 급여를 설정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233만 원 밑에면은 상관없다는 거죠. 꼭 우리가 법인만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적으로 뭐 주택자금 대출을 낸다든지 또 생활비 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 정도를 책정하셔서 급여로 측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구간은 제가 한 가지 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대표님
대표님들께서 연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간혹 이 급한 돈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꼭 저희 같은 세무사들에게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세금만 좀 더 내면 되겠지 하고 연중에는 잘 이런 일이 없다가 한 11월, 12월 정도 되면 그런 이슈들이 좀 생기거든요. 연말에 만약에 상여로 내가 한 1,000만 원 받겠다 이렇게 측정하시면 이거 나중에 법인세법상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급여를 측정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은 이제 사업을 어느 정도 해보신 사장님들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법인 말고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이제 4대 보험을 제외한 비율이 몇 %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좀 해보신 경험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4대 보험이라는 거는 꼭 법인의 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이 발생돼도 이 건강보험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가 지금 납부하지만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받는 자금이기 때문에 꼭 무조건 비용으로 보실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대 보험을 제외한 실질적인 세율이 9.86%가 되는 구간인 연봉 7,500만 원까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급으로는 625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요 금액대는 4대 보험을 배제하고 그냥 세율만 구분해도 충분하다는 거고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7,500만 원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급여를 어느 정도 급여가 적당하냐를 말씀드릴 때는 두 가지 기준을 봐야 된다는 거죠. 4대 보험을 포함한 부담 비율이 몇 %인지를 하나 보셔야 되고, 그리고 4대 보험을 뺀 세금 비율만 몇 %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따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월급 625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정도 매출액과 순이익이 나오는 대표님들의 경우는 생활비조로 월에 한 500 정도를 급여로 책정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법인의 단기 순이익이 2억이 넘어가서 법인세율을 20%로 적용받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경우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표에서 보시면은 4대 보험까지 고려해서 연봉 9천만 원, 4대 보험만 배제한다면은 연봉으로 1억 4,900만 원까지는 급여를 책정하셔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저 정도 방법을 한도로 해서 를 딱 맞춰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저 금액을 한도로 그 밑으로 설정하면은 손해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 외에도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더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급여로 가져가는 게 손해일 수도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표에서 연봉 1억을 보시면 제가 실효세율 란에 13.62%를 적어 놓았잖아요. 이 연봉에서 세금의 비율을 그냥 곱해 놓은 건데요. 만약 연봉이 1억이 넘어가면 실효세율이 이제 14%를 넘어가게 된다는 뜻이 될 거예요. 이 경우는 연봉은 1억 미만으로 측정을 하시고 주주로서 배당을 이용하시는 게 더 절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따로 떼서 우리가 이제 분리과세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연으로 2천만 원 미만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14%로 다른 소득과 떼서 분리과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봉을 이 정도로 책정할 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급여와 배당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책정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봉 1억이 넘어가면 실효세율이 14%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땐 당연히 배당이 더 유리하다는 뜻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케이스인데 이건 좀 사실 흔한 건 아닌데 제가 표에는 연봉을 20억까지 써놨거든요. 근데 연봉을 20억 넘게 받으시는 분들이 안 계실까요? 정말 많은 법인 사업자분들 중 사실 상위 1%지만 분명히 계실 수 있거든요.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은 그 급여로 책정한 금액의 절반 내고 가져가신다고 생각하면은 심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들 하시고요. 근데 이런 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우리 법인세법에 따르면 이익 처분 성격을 가진 대표자의 급여는 손금불산입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표자의 급여가 정당한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어떤 법인의 유보된 이익을 급여의 모양으로 그냥 형성시켜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요. 좀 이런 애매모호한 판례와 이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좋은 과세 근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대표자의 급여를 책정할 때는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법인의 대표님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법인 대표자의 급여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희 모두텍스의 구성원인 세무사들은 모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또 신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무료 법인 설립이나 또는 법인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더보기란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아요, 모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